서기 439년 북중국이 통일됩니다. 5호 16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북중국을 통일한 사람은 북위의 태무제였습니다. 그에게는 최호라는 한족 귀족 출신의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위가 호하, 북연, 북량을 차례로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중국 대륙의 토착 세력인 한족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삼국을 통일한 나라인 동진이 멸망해가고 그들이 오랑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중국을 침범하는 과정을 토착 세력인 한족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랑캐의 침범이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토착 세력들, 그 중에서도 지배층에 속하던 사족들은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신하로서 머리를 수그리지만 한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갈족, 강족, 저족, 흉노족 그리고 선비족의 국가들이 군사력으로 그들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대표하는 사건이 북중국을 통일한 선비족의 국가인 북위에서 최호의 피라 사건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449년에 최호가 황제인 태무제의 명령으로 북위의 국사 편찬의 임무를 맡습니다. 그는 북위의 국사를 편찬하면서 북위 조상들의 야만적인 풍속 등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국악이라고 하여 들추어내고 이 사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비석에 새겨놓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선비족들은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망신주려는 최호와 다른 한족 학자 무리들의 의도를 알아챕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태무제는 최호가 속해 있던 최씨 일족은 물론 북중국의 명문 거족인 범양 노씨, 태원 곽씨, 하동유씨 등의 일족 128명을 베어 죽입니다. 이것은 최호의 피라 사건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피라란 학자가 자신이 지은 글이나 주장으로 인하여 처벌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태무제는 용장어목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강하고 엄하며 가혹하다는 평을 받은 황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노골적인 한족의 반항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최호를 비롯한 한족 학자들은 선비족의 칼에 대해 붓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최호는 북위 사람으로 학문을 좋아했고 또한 글을 잘 지었습니다. 그는 북위의 역대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뼛속까지 한족이었습니다. 그가 불교를 숭상하던 선비족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의 토속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도교를 북위의 황실이 숭상하도록 한 일이나 도교를 체계화하는 데 앞장섰던 도사구겸지를 청거하여 벼슬을 내리도록 한 일 등은 그가 얼마나 한족의 정신세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보여줍니다. 선비족은 그들의 전통적인 정령신앙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종교가 없었습니다. 현실 세상은 무력으로 지배했지만 정신세계인 그 문화까지는 한족을 지배하는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지배 민족인 한족의 종교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선비족들이 왜 불교를 숭상했겠습니까? 피지배 민족인 한족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힘들므로 외래 종교인 불교에 심취했던 것입니다. 몽골의 원나라가 왜 불교의 일파인 라마교를 숭상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선비족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방의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한족이 배출한 왕조가 여럿 나왔습니다. 한, 당, 송, 명 등이 그런 왕조이죠. 이들 왕조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학문이나 예술에 빠져서 국경 방비를 소홀히 하여 많은 외침과 환란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흉노의 묵특 선우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송왕조는 여진족의 나라인 금나라에 쫓겨서 강남으로 도망가는 처지였습니다. 명은 중원을 차지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몽골의 북원에게 국경을 침범당했고 심지어 토목보의 변이라는 사건으로 황제가 납치되고 2명의 황제가 동시에 재위하는 참담한 경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하지만 수나라와 당왕조의 뿌리가 되는 관롱 집단은 한족 계통이 아닙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족을 제외한 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볼 때 그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들 소수민족 중 또 어느 민족이 지나간 역사에서처럼 자신들을 복속시키고 지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 소수민족에 대한 한족화를 꾸준히 그리고 힘있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와 언어를 말살시킵니다. 경제력을 발전시키지만 한족이 주도하고 그들이 맞서서 일어나지 못할 수준으로까지만 발전시킵니다. 그들 한족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5호 16국 시대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한족이 지상 최고의 민족도 아니고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해 만주족은 수십 배에 달하는 한족들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대의 정복 왕조들의 문화가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중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많은 역사가들의 주장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중화 사상, 즉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생각의 한계입니다. 중국의 문화가 그들로 인하여 다양해진 것이지 중국 문화가 우수해서 그들의 문화가 흡수 통합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수한 문화일수록 포용력과 응용력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의 중국은 문화적인 면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